네, 어제 굉장히 중요한 선언이 있었습니다. 안병직 선생님, 박상중 목사님, 또 이계준 선생님, 서경석 목사님, 박계동 정치인, 그리고 윤여준 선생님, 이 6분의 민주화 운동 출신의 우리 자유파 원로들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재명을 규탄하고 김문수 후보를 지지합시다. 민주화 운동에 적극 동참했던 우리들이 민주당과 이재명에 의해 한국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질서가 무참하게 짓밟히는 현실 앞에서 발언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면서 민주당과 이재명이 한국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는 현실을 지금 우리는 목도하고 있다. 더 나아가 시장경제 질서도 파괴하려 하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는 김문수 후보를 특별히 신뢰합니다. 평생을 나라와 민족을 위해 헌신해 왔고 정직, 근면, 청렴, 동포애를 소신으로 열린 길을 가지고 살아온 김문수 후보를 지지합니다. 이런 취지의 김문수 후보 지지 선언을 했습니다. 이 6분 중에 오늘 저희가 서경석 목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어제 있었던 이재명 규탄 김문수 후보 지지 선언의 핵심 내용만 제가 잠깐 전해드렸습니다만 이 6분이 함께 모이시는 것도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런 원로들의 성명이 나오게 됐는지요? 네, 우선 이 민주화운동 원로들이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를 보고 지금 진짜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사람들이 다 민주화 운동에 앞장섰다는 사람들 아닙니까? 네, 뭐 자칭 그렇죠. 자칭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거꾸로 민주주의 파괴를 저렇게 하고 있으니 뭐 너무 기가 막히는 겁니다. 그래서 저거를 갖다가 좀 야단을 쳐야 되지 않냐. 그래서 민주화 운동의 원로들이 좀 나서서 너희들 이놈들 그럴 수가 있냐 하고 말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뭐 많이 모인다 그래서 될 필요는 없고 그래서 6분이 의견을 모아가지고 성명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의 뭐 이재명이는 뭐 민주화 운동 근처에도 별로 안 갔던 것 같은데. 그렇죠. 어쨌든 뭐 주요 정치인들 중에 이재명한테 쫓겨나고 학살당한 사람도 더러 있지만 많아요. 근데 아직도 더불어민주당에 남아있는 자들 중에 지금 목사님이나 여기 원로들이 예전에 민주화 운동할 때 뭐 정말 의무로 양으로 또 도움도 받고 또 가르침도 받았던 자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 자들한테 먼저 한 말씀 좀 해주세요. 네, 그래서 지금 도대체 과거에 민주화 운동으로 젊음을 바쳤으면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에 헌신을 다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뭐 저희처럼 옛날에 민청학년 세대나 이런 사람들은 다 70이 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저 세상 가기 전에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이라면은 자기 몸을 바쳐서 지키는 일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사람들이 지키기는커녕 완전히 민주주의를 지금 파괴하고 있으니 이거 정말 기가 막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정말 원로들이 야단을 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이게 성명을 발표하게 됐습니다. 또 이 민주주의 파괴뿐만 아니라 이 시장 경제 질서도 지금 파괴하려고 해서 무슨 기본소득이라든가 1인당 25만 원 또 뭐 호텔 경제론 이 돈만 풀면은 경제가 다 해결된다는 아주 해괴한 논리를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도 아주 너무나도 속이 상한 일이었다. 특별히 이 상권 분립을 완전히 파괴하고 이재명을 처벌하려고 그러면 전부 그냥 탄핵하고 이재명 처벌을 금지하는 그런 법까지 만들고 하려고 하니 이건 뭐 참 말이 안 되는 거죠. 목사님 예전 민주화 운동하시고 또 경실련 활동하시고 할 때
이재명이 좀 보신 적 있어요? 없죠. 저는 뭐 민주화운동 그분이 근처도 온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요번에 보니까 말이죠. 참 속이 상하는 게 뭐냐면 과거에 민주화운동을 같이 했던 사람들이 뭐 아직도 대부분 지금 생존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이 이거 말이 되냐? 어떻게 민주화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앞장서서 민주주의를 파괴하냐? 분노를 터뜨려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전부 침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거꾸로 동조해 이재명이. 그래서 저도 민청학년 세대입니다만은 아주 과거에 민주화 운동한 게 오히려 부끄러울 정도가 되어버렸습니다. 사실은 옛날에 민주화 운동을 했다. 또 그걸 긍지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들은 신념을 가진 집단이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신념을 가진 집단이 아닙니다. 이해관계 집단으로 전락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더불어민주당에 거기 편승해가지고 거기서 이익을 나누는 그런 아주 형편없는 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민주화운동 원로들이 소리라도 질러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그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우리 서경석 목사님이나 함께 성명하신 분들은 다 그 예전에 이제 민주화운동할 때 지금 민청학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게 다 뭐 김대중과 김영삼과 함께했던 분들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노무현과 함께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원로들 입장에서 볼 때 그야말로 듣도 보도 못한 이 이재명이 민주화운동 근처에도 왔지 않았던 이재명이가 완전히 이 더불어민주당을 일극 체제로 장악을 해가지고 거기에 그래도 알만한 예전에 민주화운동 좀 했던 것 같은 친구들이 전부 부안해동하고 이익 집단으로 전락한 이 부분을 보시면서 진짜 속이 상하시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참 그래도 유인태 하나가 그래도 바른 말을 해줘서 고맙습니다. 뭐 아주 단호한 바른 말은 아니지만 그래도 마지막에 양심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놈이 그래도 제법 바른 말을 하는 편에 속해서 그게 참 다행이더라고요. 그런데 목사님 이게 이제 일단 좌파 진영 또는 개딸들한테 지금 이제 고개 숙이고 있는 예전에 민주화운동 했던 사람들에 대한 아주 정말 속상하는 말씀을 먼저 하셨는데 그럼 우리 자유파 쪽에는 어떻습니까? 그 원로들이 모여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너무 속상해하더라고요. 이번에 보니까 국민의힘이 너무 한심스럽다는 겁니다. 도대체 대통령 후보로 나서겠다고 한 사람들이 어쩌면 저렇게 애국심이 없냐. 참 기가 막히다. 그리고 어떻게 저렇게 자기 욕심만 채우느냐. 그게 참 너무합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사람이라면은 일단 김문수가 될 때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래도 김문수를 당원들이 표결로서 선출을 했으면 모든 사람들이 오로지 이재명 막아내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않고 있으니 저게 무슨 짓이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이번에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저거 대개혁을 해야 됐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또 뿐만 아니라 이 우파 운동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우파 운동 뭐 황교안 씨 하는 행태를 봐도 참 기가 막히고 이 우파 운동도 너무 반성할 점이 많습니다. 지금의 이런 우파 운동을 가지고는 우파들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대한민국을 이끌어가야 되겠다고 한다면 이번에 선거가 치르고 나서는 우리가 정말로 크게 반성을 해야 하고 반성해야 되고
대개혁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민초들이 정말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민초들이 열심히 좀 나서주기를 지금 원로들이 호소를 했습니다. 예. 예. 지금 저 김문수 후보가 믿고 의지할 때가 국민의힘의 평당원들, 지금 네. 우리 목사님 말씀하시는 바로 그 민초들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참 눈물이 납니다. 예. 네. 근데 이번에 이 김문수 후보가 이번에 대통령 후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된 거는 정말 최고의 선택이었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만약에 이번에 뭐 한덕수든지 한동훈이든 홍준표든 누구든 다른 사람이 대통령 후보가 되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지금 이 우파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로 통합해낼 수 있는 사람도 김문수밖에 없고 유일하게 당선 가능성을 가진 사람이 김문수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저는 김문수가 너무나도 청렴 결백하고 정직하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항상 돌보고 바른 말하고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이번에 김문수가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목사님 말씀대로 이번에 김문수가 나타나면서 사실은 국민의힘에서 10년 이상 떠나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 진짜가 나타났다. 또 김문수 후보의 부인 설란영 여사는 그전에는 정말 우리가 몰랐던 사람인데 설란영 여사를 보면서도 또 진짜가 나타났다. 이렇게들 다들 감탄하고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은 오래전부터 잘 알고 전 뭐 아주 잘 아는 후배죠. 서경석 목사님이 아는 이 김문수 부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제가 경실련 사무총장 할 때 김문수 씨가 저한테 여러 차례를 찾아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이 뭐냐, 왜 서경석 목사가 운동권에서 쫓겨나가지고 시민운동을 하게 되었는지, 또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고 저 사회주의 변형론을 반대하고 하는지를 저한테 와서 많이 묻고 그러더니 그때가 1990년 초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김문수도 그 당시에 소련의 붕괴, 사회주의권의 붕괴 이후에 이제 사상적 혼란과 고민을 한참 할 그때군요. 그때입니다. 그러고 나서 저를 확 넘어서서 저는 그때까지는 우파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중도다 그런 입장이었는데 확 넘어가가지고 그때 민자당인가요? 거기 신한국당으로 들어갔죠. 신한국당으로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저는 메가더 동상 철거 사건 났을 때, 저 인천 자유공원에 있는 그때 도대체 메가더 동상을 철거하겠다는 놈들은 어떤 놈들이냐? 김일성이가 저 통일을 못한 게 원통하다는 놈들 아니냐? 그렇지. 완전히 종북좌파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종북좌파 척결이 시대 정신이다 이러고 막 떠들었죠. 그랬더니 막 옛날에 운동권 했던 친구가 저 서경석이 변절자다 그러고 막 나를 공격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변절자냐. 우리가 박정희 전두환 군사독재 정권하고 투쟁을 했으면 그거보다 10배는 더 독재인 김일성, 김정일하고 싸워야 될 거 아니냐. 10배 이상 싸워야지. 나는 지금 싸우고 있다. 근데 왜 너희는 안 싸우느냐. 너희가 변절자다. 이러고 싸웠죠. 그러고 나서 결국 저는 전화기 껐는데 왜 그러고 나서 제가 우파가 됐습니다. 근데 제가 김문수 후보는 목사님보다 좀 일찍 더 확실하게 자유우파가 되셨고. 그렇죠. 저는 그때는 중도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특별히 저는 마지막으로 네네. 김문수 후보한테 바라는 바가 있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그게 뭐냐면은 과거에는 우리가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메가더 동상 철거 사건 나오고 그럴 때만 하더라도 좌파는 친북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우파는 반북이었고 네네. 그래가지고 치열하게 싸웠었는데 요새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냐면 이 34,000명의 탈북자들이 말이죠. 네. 전부 유튜브를 어찌나 많이 유튜브를 하는지 예. 그래가지고 북한을 속속들이 파헤쳐. 그렇죠. 예, 예. 파헤쳐가지고 이제는 북한이 지옥인 걸 모르는 사람이 없어졌습니다. 예. 예, 이게 우파뿐만이 아니라 네. 좌파들도 이제는 다 북한이 지옥이라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30 세대는 아예 무당파가 됐습니다. 좌파가 아닙니다. 네. 북한의 실상을 알기 때문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이재명 세력은 이게 쓰레기 세력이라 거기는 아직도 저 종북 좌파 세력이 남아 있고 그런데 네. 네. 나는 이번에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은 네. 나는 우리나라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된다. 이제는 극자와 극우가 아스팔트에서 충돌하는 시대를 이제는 청산을 해야 된다. 아하, 예. 그리고 합리적 좌파와 합리적 우파가 협치를 하면서 네. 대한민국을 정상국가로 만들어야 된다. 네. 네. 김문수 후보는 그렇게 나라를 바꿀 수 있는 충분한 역량과 경험을 갖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특별히 이걸 생각하면서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정당이 새미래민주당입니다. 예. 제가 새미래민주당의 전병헌 대표를 그동안 한 10차례를 만나서 토론을 했습니다. 네. 근데 제가 그분들에게 감동하는 건 그분들은 아주 이재명 되면 우리나라 망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네. 반드시 김문수가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저 더불어민주당은 김대중 노무현의 가치를 배신한 가짜 민주당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대통령 선거가 지나고 나면은 네. 우리 온 국민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더불어민주당을 새미래민주당이 대체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좌파가 정권을 잡더라도 네.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흔들림이 없게 해야 알겠습니다. 된다. 그래야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정치에 걱정을 할 필요가 없게 된다. 그래서 김문수 후보가 꼭 그 일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예. 지금 목사님 말씀 있었습니다만 그 속보 좀 띄워주세요. 저 새미래민주당이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오늘 오전 11시 잠시 후에 이 김문수 후보와의 이 개헌연대를 공식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조금 전에 알려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낙연 대표와 김문수 후보가 아마 함께 개헌 공동정부 합의문을 11시에 발표하게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렇게 되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그 계엄령 선포 전에 수십 차례 이런 말씀을 했어요. 반국가 세력, 극단적인 좌파하고는 대화가 안 된다. 그러나 우리 이 합리적 우파와 합리적 좌파 간의 대화와 협치는 어떻게든 만들어 가야 된다. 이제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고 김문수 후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 새미래민주당의 이낙연 대표 세력만 하더라도 우리가 대화가 가능한 협치 가능한 세력이잖아요. 저렇게 해서 오늘 1시에 굉장히 중요한 이 개헌 공동정부 합의 선언이 이낙연 대표와 김문수 후보가 함께 할 거라고 지금 발표가 나왔어요. 지금 목사님 문제의식을 그대로 지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내 조카들이 좌파들이거든요. 국민의힘이나 강성 우파들이 아무리 좋은 말해도 절대로 안 듣습니다. 그래서 좌파는 또 좀 새미래민주당이 설득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무리 한 말씀 짧게 듣겠습니다. 아이고 어떻게 해서든지 참 김문수 후보가 우리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가 된 거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해서 하신 행동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번 선거에서 우파가 승리를 해서 나라의 앞날이 확 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서 특히 대한민국 국민들이 열심히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네, 저희가 서경석 목사님께 마무리 한 말씀 부탁드렸더니 기도하시듯이 그렇게 마무리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